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지금 저는 추석 이튿날 10월 2일인데요. 학교에 나와서 여러분들 다음 주 1학년들 온라인 수업을 대비해서 지금 강의 영상을 찍으러 학교로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8단원, 교과서 8단원 국어의 어제와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국어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우리 교과서를 보면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8단원에서 우리가 공부와 학습할 내용은요, 우리 국어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어는 현대 국어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국어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국어의 모습하고 많은 어떤 모양이라든지 어떤 문법적인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우리 국어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시기별로, 그지? 어떻게 이렇게 변화해 왔나 하는 그 변화 과정을 이 8단원에서 공부를 할 건데요. 우선은 첫 번째 시간에는 시대 구분, 그러니까 국어에서 이제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현대 국어 이렇게 크게 네 개의 시기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시기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 자료는 중세 국어의 자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중세 국어에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기본적인 어떤 중세 국어 기본 문법 개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에서 칠판으로 수업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론적인 어떤 내용을 지금 정리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학습지에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를 하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도 지금 온라인 클래스에 같이 선생님이 이제 학습지를 이렇게 첨부를 해 놓을 거예요. 그 학습지를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학습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용을 보면 국어의 시대 구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327쪽에 해당되겠네요.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자, 같이 읽으면서 빈칸을 채워 넣으면서 이제 시대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국어 이전의 우리 국어의 모습을 고대 국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고대 국어 시기는 이 삼국시대부터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던 시기, 그러니까 통일 신라 시대까지 약 한 1000년 동안의 국어를 고대 국어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삼국시대에는, 그러니까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고구려 사람들은 고구려어, 백제 사람들은 백제어, 신라 사람들은 신라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가 이렇게 사용됐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고대 국어의 자료가 이제 시간이 아주 많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자료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고대 국어 시기의 언어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삼국으로 이렇게 분화되어서 사용되고 있다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는 신라어, 그러니까 경주어가 되겠죠.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어를 중심으로 우리 국어의 모습이 한번 이렇게 통일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대 국어 시기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신라가 멸망하고 난 후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고려의 건국과 더불어서 언어의 중심지가 신라의 경주에서부터
고려의 수도가 개성이죠. 그지? 경주에서 개성으로 언어의 중심지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언어는 고구려의 흔적이 남아있긴 하지만 크게 보아서 이 경주 신라어를 더 발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고려가 망하고 나서 조선이 건국되죠. 조선의 건국으로 언어의 중심지가 다시 서울, 한양으로 이렇게 한번 이동을 하게 되지만 그렇게 크게 언어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건국되었던 시기 이게 10세기가 됩니다. 그지? 10세기부터 16세기까지 16세기 말까지의 국어를 우리가 중세국어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세국어는 다시 전기와 후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전기와 후기를 이렇게 나누는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훈민정음 창제가 되겠죠. 훈민정음이 1443년에 이렇게 창제가 되니까 15세기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때 한글로 적혀 있는 문헌 자료가 이 시기에 많이 나온 시기는 이제 중세 후기에 해당되고 그 이전의 시기는 전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말 이후, 그러니까 17세기 초부터 19세기까지를 한 300년 동안의 국어를 우리가 근대 국어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근대 국어 시기에 어문이나 문법, 어휘면에서 중세와 아주 많은 달라진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모음 체계에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여러 가지 문법 현상이 사라지거나 또 새롭게 생겨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현대 국어 여러 특징들이 형성돼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20세기 이후에 우리 국어의 모습을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대 국어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현대 국어 시기 역시 앞시대 국어하고 견주어 보면 여러 면에서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고대, 그다음에 중세 국어를 다시 전기와 후기, 그다음에 근대 국어, 현대 국어, 우리 국어의 어떤 시기 구분을 해봤는데 이 내용을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대 국어와 중세 국어를 구분하는 어떤 기준점이 이제 고려가 건국되는 시기 10세기가 되겠죠. 10세기 고려 건국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 시기를 고대 국어, 그 이후를 중세 국어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 국어 시기를 다시 전기와 후기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훈민정음 창제가 되겠다. 이게 15세기에 일어났는 일이죠. 그리고 후기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를 이렇게 나누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16세기 말에 일어났던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16세기 말. 그리고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어떤 기준점이 바로 갑오개혁, 개화기가 되겠죠. 19세기 말이 되겠다.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국어의 시대 구분을 해봤고요. 예전 같으면은 이 고대 국어의 자료, 뭐 향가라든지 아니면 차자표기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지금 교육과정이 이렇게 바뀌면서 교과서에서 고대 국어의 어떤 자료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근대 국어 자료도 예전에 뭐 소학언어라든가 뭐 동명일기라든가 이런 어떤 자료들이 교과서에 실려 있었지만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그 근대 국어의 어떤 자료도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어떤 분량이 크게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이제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난 이후에 후기 중세 국어의 모습을 우리 교과서에는 아주 깊이 있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자료는 바로 이 후기 중세 국어의 자료가 되겠다. 그래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이 자료를 통해서 중세 국어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세종어제 훈민정음 그 본문을 이렇게 분석을 하겠는데 그 전에 그 자료를 분석하기 전에 중세 국어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세 국어와 관련된 문법 개념들이 나오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교과서 328쪽을 한번 볼까요? 328쪽에 보면은 이제 세종어제 훈민정음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글자의 왼쪽에, 그지? 글자 왼쪽에 이렇게 점이 이렇게 막 찍혀 있습니다. 그 점이 무엇이냐? 그거를 우리가 글자 지금 왼쪽에 점을 찍어 놨죠. 그지? 점이 지금 없는 것도 있고,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것도 있고, 점이 두 개 이렇게 찍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방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방점을 왜 찍어 놨느냐? 바로 이 글자들의 소리, 글자를 발음했을 때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기 위해서,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기 위해서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 놨다. 이 점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성조 표시라고 얘기합니다. 성조. 소리의 높낮이 성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기 위해서 찍어놓은 이 방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사성점이라고 얘기하죠. 사성점. 사성, 그러니까 성조가 종류가 몇 가지? 총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훈민정음이 처음 창제됐을 때 잠깐 동안 이렇게 방점을 표시했다가 그 이후에 뭐 세조 때 16세기로 들어가면은 이 방점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비교해 볼 자료가 없긴 한데 예전에 뭐 15세기의 자료하고 16세기 자료,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 차이 나죠. 이 100년의 차이가 나는 이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15세기에 이렇게 쓰여졌는 그런 어떤 자료들에는 글자 왼쪽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어요. 방점이 찍혀 있는데 16세기에 나온 어떤 자료들을 보면은 방점이 찍혀 있는 것도 있고 방점이 없는 자료도 있어. 그래서 이걸 봤을 때 16세기가 들어가면은 이 방점 표기가 이제 없어졌구나, 사라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